네, 캐나다 입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캐나다 대학 입학 합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발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보통 새학기 9월 달에 시작을 하고요. 각 대학에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전부 다 원서 기간을 오픈을 합니다. 뭐 끝나는 원서 마감 기간은 보통 1월, 이제 큰 대학들은, 인기 있는 대학들은 1월 정도 중순에 끝을 내지만 다른 학교들은 그보다 좀 더 긴 경우도 있어요. 다만 10월부터는 원서 제출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 준비해야 될 서류들도 있고 이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히 자기소개서 있는 경우에는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월부터 원서 제출을 일단 시작을 하시고요. 다만 UBC 같은 경우만 원서 제출을 하실 때 일종의 자기소개서인 퍼스널 프로파일을 동시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서 쓰실 때 그날 끝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서를 시작하시고서 중간에 그 퍼스널 프로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거를 다 쓰신 다음에 준비가 되시면 동시 제출하시는 게 맞고요. 다른 대학들은 원서만 먼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서를 내시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성적표를 내기 전까지 필요하신 그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능력 시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뭐 토플, IELTS 점수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자기 뭐 비자라든지 스튜던트 비자나 아니면은 뭐 자기 여기 현재 신분 나타내는 거, 그 외에도 뭐 학생들 따라서 조금씩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전부 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제출을 안 하시면 성적표를 보시더라도 이 여러분들의 이 파일이 그 입학사정관한테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끝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점수만 보내면 되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점수는 언제 내나요? 일단 캐나다에서 이제 학교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세메스터 시스템이라 그래서 네 과목씩 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8과목을 1년 내내 쭉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세메스터 같은 학교는 보통 1월 달에 첫 학기 끝나고 과목별 점수를 먼저 넣는 걸 뭐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근데 대학교에 꼭 넣어야 되는 과목이 2학기 때 있는데 이럴 때는 4월 중순까지는 기다려야 하시는데 근데 이제 보통 그것도 제가 뒤에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 좋은 점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뒤에 원리 에듀케이션 하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리니어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리니어 하는 학교는 1년에 3학기가 있죠. 그래서 2학기 끝나는 게 3월 중순인데 그때쯤 나오는 점수로 보통은 넣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뭐 이제 모든 서류가 완료되어 있고 점수까지 내시면 보통은 2주, 뭐 빠르면 한 주 안에도 합격 통보가 되니까 너무 그렇게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얼리 어드미션,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조기 입학이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즘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들 이제 물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따로 원서를 할 때 신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원서는 다 10월 초에 쓰시면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봤을 때 이제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교들끼리 좀 경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수한 학생을 먼저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학생이면 우리가 먼저 뽑아놔도 되겠다 하는 학생들을 미리 합격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보통 뽑히느냐, 뭐 정확한 룰은 없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건 그래도 12학년 예를 들어 6과목을 본다고 하면 최소 12학년 시작하기 전에 12학년 과목이 한 3과목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좋은 상태에서 끝나 있는 과목들이 있으면 일단은 컨시더가 됩니다. 뭐 그러면 그 밑으로 받으면 안 되나요? 받을 수도 있는데 조금 확률이 좀 적어요. 뭐 11학년 점수가 출중하게 좋거나 아니면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굉장히 많이 했다든가 뭐 아니면은 수학 경시 대회에서 뭐 전국 상위 뭐 5% 안에들었든가 뭐 이런 게 없지 않는 한은 조금 드문 편이고요. 두 과목 미만으로 했을 때 보통 세 과목, 보통 네 과목 정도 이상 점수를 좋게 받아두면 거의 뭐 한 상당히 높은 확률로 90% 이상 합격이 나옵니다. 이제 얼리 어드미션 합격 가는 건 보통 정말 빠르면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몇 길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식으로 뽑지만 보통은 1월 달에 그 다음에 아니면 적어도 2월 중순 정도에 뽑히면 얼리 어드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다른 학생들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뽑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얼리 어드미션 받기 위해서는
3과목 최소 아니면 4과목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기 입학을 그러면 받을 때 뭐 가장 좋은 건 일찍 합격을 하니 네, 당연히 여유도 좀 있을 거고요. 뭐 조기 합격으로 누리는 여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2학년 남은 학기 동안 조금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겠죠. 그게 제일 좋은 거긴 하지만 그 외에도 네, 좀 더 그 테크니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캐나다 대학교, 특히 이제 탑대학들에서는 이제 롤링 어드미션이라고 그래요. 이제 굴러가는 어드미션이죠. 네, 롤링 어드미션이라고 그래서 그 초반에 합격을 하는 학생들의 그 합격순이 보통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최소 1%에서 뭐 많게는 한 4%까지 차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월에 합격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학생들은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점수가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점수대가 약간 90 초반에 형성이 돼 있으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90 초반이라고 하시더라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기 입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과목을 미리미리 끝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12학년 과목이 여기 이제 학생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11학년 때부터 조금 느끼실 거예요. 공부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12학년 때 되면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드릴 때 12학년 과목 6과목 오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를 1년 동안 그 평균을 90 초반 이상을 맞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거죠. 미리 3과목 정도를 해놓고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들, 영어 아마 들어가겠죠? 영어나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을 12학년 때 위치를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쉬운 과목들은 자기가 이제 점수를 뽑아놓은 과목들은 얼리 어드미션이 좋고 12학년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아무래도 과목이 좀 적으니까요. 그렇게 위험성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들은 특히나 미리 과목들을 미리 끝내놓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뭐 미리미리 준비를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알아보고 뭐가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막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봤을 때도 이 학생은 스스로 이제 뭐 개척한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는 학생이구나. 자주성이 좀 있는 애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분명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과목을 단순히 12학년 전에 이제 뭐 3-4과목을 끝내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그제플로 하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수학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국 분들은 수학을 워낙 잘 하시니까요. 그래서 10학년 때 11학년 과목을 하실 수 있게 그러면 9학년 때 미리 준비를 해서 10학년 때 11학년 보면 9학년 때는 10학년을 끝낼 수 있도록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9학년 때 수학 10학년을 하고 그 다음에 10학년 때 11학년 과목을 하는 그러니까 수학을 하나씩 땡기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10학년 딱 끝나면 여름 학기에 11학년 과목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수학 11학년 하나 그 다음에 뭐 과학이든 뭐 소셜이든 하나 이렇게 2개가 끝나 있겠죠. 11학년 시작하기 전에. 그럼 그 11학년 때 그 12학년 과목을 2개를 끝내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1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이 또 생기겠죠? 그때 12학년 과목을 하나 해주시면 이게 3과목을 끝내는 스케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아까 전에 뭐 4과목 끝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또 이제 그 학생 따라 조금 더 디테일이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3개를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할 수 있을 수 있는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그러니까 특히 명문대학교, 캐나다 명문대학교를 가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